20년 전 쓰레기통에 버려진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부모가 다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일부 버림받은 아이. 어린 시절의 기억. 제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기억은 추위입니다. 겨울밤 담요 한 장에 쌓인 채 아파트 쓰레기통 옆에 놓여진 기억이죠. 당시 저는 겨우 3살이었습니다. 다행히 새벽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한 아주머니가 저를 발견했어요. 그분이 바로 제 양어머니가 되어주신 분입니다. 양어머니는 혼자 사시는 분이셨는데 당시 50대 후반이셨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은 아니셨지만 저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며 키워주셨습니다. 어릴 때는 몰랐어요. 다른 아이들과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기 시작한 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였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라고 하는데 저만 할머니라고 불렀거든요. 그때부터 친구들이 묻기 시작했죠. 너 부모님은 어디 계셔? 왜 할머니랑 살아? 너 진짜 부모 없는 거야? 처음엔 양어머니가 제 진짜 엄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죠. 왜 다른 아이들 부모님은 젊은데 우리 엄마는 이렇게 나이가 많을까? 왜 나랑 전혀 안 닮았을까? 그러던 중학교 2학년 때 결국 양어머니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제 진짜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양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진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버려진 아이라는 걸, 그리고 그분이 저를 주워서 키우고 계신다는 걸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배신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부모가 나를 버렸을까? 내가 그렇게 필요 없는 존재였을까? 다른 아이들은 다 부모 사랑을 받는데 나만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청소년기의 방황. 진실을 안 후로는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원래 조용하고 착한 아이였는데 반항적이고 화를 잘 내는 아이가 되었죠. 양어머니한테도 짜증을 많이 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죄송하지만 당시에는 모든 게 다 원망스러웠거든요. 왜 나를 주워왔어? 그냥 두었으면 나도 이런 고통 없이 살았을 텐데. 이런 말까지 했어요. 양어머니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정말 많이 우셨죠. 고등학교 때는 더 심했습니다.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항상 나는 버려진 아이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었거든요. 성적도 엉망이었고 친구들과도 제대로 어울리지 못했어요.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게 무서웠어요. 언젠가는 또 떠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저를 상담실로 부르셨어요. 민수야,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알고 있어. 하지만 과거에 매달려서 현재를 망치면 안 되지 않을까?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잖아.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양어머니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저를 키워주셨는지 말이죠. 양어머니의 희생. 생각해보니 양어머니는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하셨어요. 혼자 살면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었는데 저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2개씩 하셨거든요. 새벽에 신문 배달, 낮에는 식당 일, 저녁에는 청소 일까지. 손목과 무릎이 아프다고 하시면서도 절대 쉬지 않으셨어요. 제가 다른 아이들과 차별받지 않게 하려고 용돈도 꼬박꼬박 주셨고 학용품도 다 사주셨죠. 아픈 것도 참으시고 하고 싶은 것도 다 참으시면서 오직 저만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동안 뭘 했을까요? 원망과 불평만 했죠. 고3 겨울 양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과로로 인한 탈진이었죠.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어요. 계속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충분한 휴식이 필요해요. 그때 제가 결심했어요. 이제 제가 양어머니를 보살펴드리겠다고. 더 이상 짐이 되지 않겠다고. 새로운 시작의 다짐. 수능은 이미 망쳤지만 재수를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죠.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면서 공부했어요.
정말 힘들었지만 양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하니 참을 수 있었어요. 양어머니는 제가 변한 모습을 보시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우리 민수가 이제 진짜 어른이 되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양어머니의 얼굴에는 그동안 본 적 없는 편안한 미소가 있었어요. 재수 생활은 정말 힘들었지만 목표가 생기니까 견딜 수 있었어요.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양어머니를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마음속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언젠가 나를 버린 부모들이 나타나더라도 그때는 당당하게 맞설 수 있을 만큼 성공하고 싶다? 물론 그때만 해도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죠. 2부 성장과 성공, 대학 생활과 각성, 재수 끝에 좋은 대학 경영학과에 합격했어요. 양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셨죠.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대학에 들어가서도 아르바이트를 계속했어요. 등록금과 생활비를 스스로 벌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뿌듯했죠. 과 친구들과도 잘 지냈어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았으니까요. 물론 가끔 친구들이 가족 이야기를 할 때는 여전히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비관적이지는 않았어요. 대학 2학년 때 창업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사업에 관심이 생겼죠. 처음엔 작은 온라인 쇼핑몰부터 시작했어요. 중고 물품을 사서 리폼해서 파는 거였죠.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수익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더 큰 사업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군 입대 전까지 번 돈을 모두 모아서 제대 후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죠. 군 복무와 사업 구상. 군대에서는 행정병으로 복무했어요.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았죠. 그 시간을 활용해서 사업 계획을 세웠어요. 부대 도서관에서 경영서적을 읽고 온라인으로 시장 조사를 했죠. 그러면서 확신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사업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IT 관련 사업에 관심이 많았어요. 모바일 앱 개발 쪽으로 방향을 잡았죠. 군 복무 중에 프로그래밍 공부도 시작했어요. 온라인 강의를 듣고 독학으로 코딩을 배웠죠. 동기들이 게임하고 있을 때 저는 노트북으로 코딩 공부를 했어요. 이 시간이 나중에 내 인생을 바꿀 거야. 이런 생각으로 버텼어요. 제대 후 본격적인 사업 시작. 제대하자마자 바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작은 원룸을 사무실로 빌리고 혼자서 앱 개발을 시작했죠. 첫 번째 앱은 실패했어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양어머니가 걱정하셨어요. 민수야, 너무 무리하지 마. 취업해서 안정적으로 살아도 돼.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세 번째 앱이 히트했어요. 사람들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간단한 앱이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었죠. 광고 수익도 들어오기 시작했고 투자 제안도 받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내가 정말 성공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업 확장과 성과. 투자를 받은 후 직원을 뽑기 시작했어요. 개발자 2명, 디자이너 1명, 마케터 1명으로 팀을 구성했죠. 두 번째 앱도 성공했어요. 이번에는 더 큰 성공이었죠. 언론에서도 젊은 창업가로 소개되기 시작했어요. 3년 만에 회사 규모가 10명까지 커졌어요. 사무실도 강남의 큰 건물로 옮겼죠. 그 과정에서 제일 기뻤던 건 양어머니께 좋은 집을 사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머니, 이제 편안하게 쉬세요. 제가 할머니 보살펴 드릴게요. 양어머니는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민수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정말 고맙다. 할머니가 자랑스럽다. 그때 정말 뿌듯했어요.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사회적 인정과 성공. 5년 후 회사는 업계에서 인정받는 기업이 되었어요. 저도 성공한 젊은 사업가로 여러 매체에 소개되었죠. 강연 요청도 많이 받았어요. 특히 역경을 이겨낸 창업가라는 타이틀로 대학가나 청년 창업 관련 행사에서 자주 강연을 했죠. 그때마다 제 이야기를 했어요. 버려진 아이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이야기를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고 했어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다는 메시지도 많이 받았죠. 언론에서도 고아에서 성공한 사업가로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어요. 그 기사가 나간 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게 되었죠.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이 모든 성공이 예상치 못한 재회로 이어질 줄은 말이죠. 3부 운명적 재회. 뜻밖의 연락. 작년 봄이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비서가 말했어요. 대표님, 면담 요청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개인적인 용무라고 하시면서 꼭 만나고 싶다고 하시네요. 개인적인 용무요? 누구죠? 이름은 김영희, 박동철이라고 하시는데요. 나이는 5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시고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전혀 모르는 이름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까요? 어떤 용무인지 물어보셨나요? 자세히 말씀하시지는 않았는데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꼭 만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지만 일단 만나보기로 했어요. 충격적인 진실. 다음 날 회사 접견실에서 그 두 분을 만났어요. 첫인상은 묘하게 익숙했어요. 특히 여자분 얼굴이 어디서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희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제 남편 박동철이에요.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찾아오셨나요? 두 분은 서로 눈을 마주 보더니 여자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민수 씨가 태어난 날이 1995년 3월 15일인가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설마 이 사람들이? 그리고 어릴 때 왼쪽 어깨에 작은 점이 있지 않나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제 생년월일과 몸의 특징을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당신들이 설마 네, 저희가 당신의 친부모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말 머리가 핑 돌았어요. 20년 넘게 상상만 했던 일이 현실이 된 거죠. 부모들의 사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 겨우 입을 열었죠. 왜 이제 와서 나타나신 거죠? 그러자 두 분이 울기 시작했어요. 김영희 씨가 말했어요. 민수야,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20년 동안 어디서 뭐 하셨는데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 목소리가 많이 차가웠어요. 성공해서 자신감도 생겼고 더 이상 예전의 약한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박동철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수야, 우리 사정을 한 번만 들어줄래? 우리가 왜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사정이요? 무슨 사정이 있었길래 갓난아기를 쓰레기통에 버리죠? 그 말에 김영희 씨가 더 크게 울었어요. 그때 우리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당신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빚에 쫓기고 있었고 나는 병원비 때문에 파산 상태였어. 병원비요? 임신했을 때 큰 병에 걸렸거든. 수술비만 몇 천만 원이 들었어. 그걸 치료하느라 집도 날리고 빚까지 지게 됐지. 박동철 씨가 이어서 말했어요. 그때 빚쟁이들이 우리를 쫓아다녔어. 위협도 하고 심지어 당신 엄마한테 폭력도 썼거든. 그래도 아이를 버릴 이유가 되나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었겠어? 하지만 그 상황에서 아이를 키울 수가 없었어. 우리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김영희 씨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그래서 좋은 집 앞에 두고 온 거야. 누군가 착한 사람이 발견해서 잘 키워줄 거라고 생각했어. 정말 미안해. 복잡한 신경.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복잡한 신경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성공했다고 해서? 아니야. 그게 아니야. 박동철 씨가 급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당신이 성공했다는 걸 언론을 통해 알게 됐어. 그때 정말 자랑스러웠지. 우리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자랑스러워요? 키우지도 않은 아이가 자랑스럽다고요? 민수야, 우리는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
매일 밤 후회하고 또 후회했어. 당신이 잘 지내고 있을지, 건강한지, 행복한지. 김영희 씨가 계속 말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했는지 정말 모르겠어. 그 상황에서 다른 선택이 있었을까? 우리도 정말 힘들었어. 과거와 현재의 대비.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이 사람들이 20년 전에 나타났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아마 울면서 매달렸을 거예요. 엄마 아빠라고 부르면서 품에 안겼을 거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이제 저는 성공한 사업가였고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에게 뭘 원하시는 거죠?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그냥, 그냥 용서해달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 용서요? 그리고 당신이 잘 자라줘서 고맙다는 말도 하고 싶었고, 그 말을 들으니 더 화가 났어요. 고맙다고요? 제가 잘 자란 게 당신들 덕분인가요? 저를 키워주신 분은 따로 계세요. 알고 있어. 그 할머니 분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 우리가 못해준 걸 대신 해주신 거니까. 그럼 그 할머니께 직접 감사 인사를 하러 가세요. 저한테 올 게 아니라. 부모들의 절망적인 현실. 그때 박동철 씨가 말했어요. 민수야, 우리 현재 상황을 말해줄게. 우리가 왜 이제야 나타났는지. 듣기 싫어요. 그래도 들어줘. 우리는 그 후로도 계속 힘들게 살았어. 빚을 갚느라 20년을 고생했지. 김영희 씨가 이어서 말했어요. 나는 청소 일을 했고, 당신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어. 정말 힘들게 살았어. 그래서요? 그러다 작년에 당신 아버지가 산업재해를 당했어. 크게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됐지. 그리고 나도 요즘 몸이 안 좋아. 병원에서 큰 병이라고 하더라. 그 말에 잠깐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차가운 마음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제게 도움을 요청하러 오신 거군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박동철 씨가 급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정말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온 게 아니야. 그냥 한 번이라도 만나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믿을 수 없어요. 정말이야. 우리가 당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냉정한 거절.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차가운 분노가 들끓고 있었어요. 좋아요. 그럼 미안하다는 말 잘 들었으니까 이제 가세요. 민수야. 저는 이미 가족이 있어요.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가 제 유일한 가족이에요. 그래,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 그 할머니분이 당신의 진짜 부모님이지. 그럼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저는 당신들을 부모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 말에 두 분이 더 크게 울었어요. 민수야, 그래도 우리는 당신을 사랑해.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 사랑이요? 사랑하는 아이를 쓰레기통에 버리나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변명하지 마세요. 그때 당신들이 선택한 거니까 끝까지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세요.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가세요. 다시는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민수야. 저는 김민수가 아니에요. 그 이름도 할머니가 지어주신 거예요. 당신들과는 아무 관계 없어요. 두 분은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상하게 후련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다.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겠다. 이제 정말 끝이다.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겠다. 사부 예상치 못한 반전. 사립탐정의 보고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문득 궁금증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제 친부모가 맞는지, 그리고 그들이 말한 사연이 진실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사립탐정을 고용했어요.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했죠. 김영희, 박동철 이 두 사람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싶어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일주일 후 탐정이 두꺼운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대표님,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실들이요? 우선 이 두 분이 정말 대표님의 친부모가 맞는 것 같습니다. 병원 기록과 출생신고 등을 확인해 봤는데 일치합니다. 그래요. 그럼 그들이 말한 사연은 어떤가요? 그게 좀 복잡합니다.
숨겨진 진실. 탐정이 보고서를 펼쳤어요. 1995년 당시 상황을 보면 박동철 씨는 정말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다가 화재로 인해 전부 잃었어요. 화재요? 네, 전기 합선으로 인한 화재였는데 보험 처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빚만 남았다고 하네요. 그럼 그들이 말한 게 사실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김영희 씨의 상황입니다. 탐정이 다른 페이지를 넘겼어요. 김영희 씨는 당시 임신 중에 심각한 합병증이 생겼습니다. 임신 중독증이었는데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것도 그들이 말한 대로네요. 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사실이 나옵니다. 뭔가요? 김영희 씨가 수술을 받을 때 의사가 말했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앞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럼 저가 그분의 마지막 아이였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박동철 씨가 한 일입니다. 아버지의 희생. 박동철 씨가 뭘 했는데요? 자신의 신장을 팔았습니다. 네. 당시 불법 장기 매매가 있었잖아요. 박동철 씨가 그걸 통해 신장을 팔아서 수술비를 마련했어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럼 지금도 신장이 하나밖에 없다는 건가요? 네, 그래서 지금 몸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때의 후유증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산업재해라고 했는데 그것도 확인해 보니 정말이었어요. 건설 현장에서 떨어져서 척추를 다쳤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었구나. 그럼 그들이 저를 버린 이유도, 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빚쟁이들이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었어요. 탐정이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이 사람들은 폭력 조직과 연결된 사람들이었어요. 실제로 박동철 씨가 몇 번 폭행당한 기록도 있어요. 더 깊은 진실. 그런데 제일 놀라운 건 이거예요. 탐정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김영희 씨가 대표님을 찾으려고 20년 동안 계속 노력했어요. 찾으려고 노력했다고요? 네, 개인적으로 사립탐정을 고용하기도 했고 경찰서에 실종 신고도 했어요. 물론 아이를 직접 버렸으니까 경찰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됐지만요. 그럼 정말 저를 찾고 있었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매년 대표님 생일마다 그 장소에 가서 기도했다고 하네요. 그 장소요? 대표님을 두고 온 그 아파트 단지 말이에요. 지금도 그 근처에서 살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탐정이 사진 몇 장을 보여줬어요. 김영희 씨 집에서 찍은 건데 대표님 관련 기사들을 모두 스크랩해서 보관하고 있어요. 사진을 보니 정말 그랬어요. 제가 나온 기사들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앨범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대표님이 강연할 때마다 몰래 가서 지켜봤다고 하네요. 몰래 가서 지켜봤다고요? 네, 뒤쪽에 앉아서 대표님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고 해요. 그때마다 울었다고 하고요. 마음의 변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정말 그들이 저를 포기한 게 아니었구나. 그럼 왜 이제야 나타난 거죠? 그건 박동철 씨 때문이에요. 김영희 씨는 계속 만나고 싶어 했는데 박동철 씨가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는데요? 대표님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성공한 아들에게 실패한 부모가 나타나면 방해가 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럼 이번에는 왜 나타난 거죠? 박동철 씨가 큰 병에 걸렸어요. 신장 문제가 악화되어서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투석요? 네, 그래서 김영희 씨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찾아온 거예요.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만나고 싶다고 했잖아요. 후회와 깨달음.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들이 정말 저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20년 동안 저를 잊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구나. 대표님,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뭔가요? 김영희 씨가 매달 일정 금액을 적금으로 넣고 있어요. 20년 동안 계속 적금요? 네, 통장 이름이 민수에게예요. 언젠가 대표님을 만나면 주려고 했나 봐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충격이었어요. 얼마나 모였는데요? 거의 3천만 원 정도 되어요.
그분들 형편으로는 정말 큰돈이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저를 위해 돈을 모아뒀다니. 대표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질문에 저는 한참 동안 대답할 수 없었어요. 오부진정한 화해, 양어머니와의 대화. 집에 돌아가서 양어머니께 모든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제 친부모가 나타났어요. 그래, 그럼 좋겠구나. 양어머니는 의외로 담담하게 반응하셨어요. 좋다고요? 전혀 좋지 않아요. 이제 와서 나타나서 뭘 하자는 건지. 민수야, 그분들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을 거야. 사정이 있다고 해서 아이를 버리는 게 정당화되나요? 그건 아니지. 하지만 사람 일은 정말 알 수 없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양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민수야, 할머니가 하나 말해줄게. 그분들이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있을 거야. 사랑이요? 사랑하는 아이를 버리지 않아요. 그래도 한번 만나보거라. 그분들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아. 싫어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그때 양어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민수야, 할머니도 사실 말하고 싶은 게 있었어. 뭔가요? 그분들이 너를 찾으려고 했던 걸 할머니가 알고 있었어. 네. 양어머니의 고백. 10년 전쯤에 그분들이 할머니를 찾아온 적이 있어.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찾아왔다고요? 그럼 할머니가 저를 키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때 그분들이 울면서 부탁했어. 민수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려달라고. 그럼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너 성격 알잖아. 그때 너는 아직 상처가 깊었어. 그분들을 만나면 또 힘들어할 것 같았거든. 양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거절했어. 민수가 성인이 되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했지. 그럼 그분들이 뭐라고 했어요? 알겠다고 했어. 그리고 민수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어. 정말 복잡한 신경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분들이 할머니한테 돈을 주고 가려고 했어. 민수 양육비라고 하면서. 양육비요? 어머나 큰 돈이었어. 그분들 형편으로는 정말 큰 돈이었을 거야. 그럼 받으셨어요? 아니, 거절했어. 우리 민수는 돈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고 했지. 새로운 관점. 양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니 그분들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생각에는 제가 그분들을 만나야 할까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할머니는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 뭔가요? 그분들이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거야. 10년 전에 그분들을 봤을 때 느꼈거든. 양어머니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어요. 민수야, 용서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는 건 아니야. 하지만 미래는 바뀔 수 있어. 무슨 뜻이에요? 앞으로 남은 시간을 원망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사랑하며 살 것인가 하는 선택이야. 그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재회를 위한 준비. 결국 그분들을 다시 만나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만나기로 했죠. 연락처를 알아내서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김영희 씨죠? 네. 누구세요? 민수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야. 정말 민수야? 네. 한 번 더 만나고 싶어요. 정말? 정말이야? 네, 하지만 제가 정한 장소에서 만나요. 그래, 어디든 갈게. 특별한 만남의 장소. 저는 특별한 장소를 정했어요. 제가 버려졌던 그 아파트 단지 근처의 카페였죠. 거기서 만나서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고 싶었어요. 약속 당일 저는 일찍 도착해서 기다렸어요. 마음이 많이 떨렸죠. 그분들이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 달 사이에 많이 야윈 것 같았거든요. 민수야. 김영희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앉으세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제가 조사를 했어요. 당신들에 대해서. 조사를요? 네, 당신들이 말한 게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두 분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뭘 알게 됐어요? 모든 게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몰랐던 것들도 많이 알게 됐어요. 육부 감동적인 결말, 진심 어린 사과. 우선 제가 사과할게요. 제 말에 두 분이 깜짝 놀랐어요. 뭘 사과해? 민수야, 잘못한 건 우리야. 아니에요. 제가 너무 차갑게 대했어요. 당신들의 사정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판단했어요. 김영희 씨가 울기 시작했어요. 민수야, 우리가 정말 미안해. 정말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알아요. 이제 다 알았어요. 저도 목이 메었어요. 아버지 신장 팔아서 어머니 수술비 마련한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저를 찾으려고 노력한 것도. 박동철 씨가 말했어요. 민수야, 우리는 정말 후회하고 있어.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 하고 매일 생각해. 그리고 당신들이 매달 적금 넣은 것도 알았어요. 그것도 알았어? 네, 3천만 원. 당신들 형편으로는 정말 큰 돈이죠. 김영희 씨가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어요. 민수야, 그 돈은 내 거야. 우리가 못해준 거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해. 보상은 필요 없어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뭔가요? 가족이라는 건 피로 연결된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분이 눈을 크게 떴어요.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도 제 가족이고 당신들도 제 가족이에요. 민수야, 물론 과거는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상처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잖아요. 김영희 씨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민수야, 우리가 내 부모 역할을 다시 할 수 있을까? 과거의 부모 역할은 할머니가 다 해주셨어요. 하지만 앞으로의 가족 역할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새로운 시작. 먼저 아버지 치료부터 시작해요. 민수야, 우리가 내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짐이 아니에요. 이제 제가 당신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투석 치료비 제가 낼게요. 그리고 더 좋은 병원으로 옮겨드릴게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너무 미안해서. 미안해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박동철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민수야, 정말 고마워. 우리가 뭘 해줄 수 있을까? 그냥 건강하게 오래 살아 계세요.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예요. 양어머니와의 만남. 그리고 할머니를 만나러 가요. 할머니를요? 네, 당신들이 정말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 뿐이에요. 다음 날 저는 친부모님을 모시고 양어머니 집으로 갔어요. 양어머니는 그분들을 보시고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민수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김영희 씨가 양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일어나세요. 우리 민수는 저 혼자 키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부모님의 유전자를 받아서 스스로 잘 자란 거예요. 양어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모두가 울었어요. 어머님, 앞으로 저희가 민수를 잘 돌봐드릴게요. 민수 돌보는 건 제가 할게요. 대신 어머님들이 건강하게 사세요. 완전한 가족. 그날부터 저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요. 매주 일요일에는 다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해요. 양어머니와 친부모님, 그리고 저까지.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아버지의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좋은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치료받으시니까 상태가 안정되었죠.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몸이 안 좋았는데 이제는 편안해 하세요. 진정한 성공의 의미. 어느 날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 것, 유명해지는 것, 그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더라고요. 이제 저에게는 3명의 부모님이 계세요. 저를 키워주신 양어머니, 그리고 저를 낳아주신 친부모님. 모두 다 제게는 소중한 가족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때로는 용서가 복수보다 더 큰 힘을 가져다 줄 수도 있어요.
물론 모든 상황이 다르고 모든 사람이 저와 같은 선택을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사랑은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의 모습,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회사도 계속 성장하고 있고 가족들도 모두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양어머니는 이제 편안한 집에서 취미 생활을 즐기고 계세요. 원예를 좋아하셔서 작은 정원을 가꾸고 계시죠. 친부모님도 많이 안정되셨어요. 아버지는 건강 관리를 잘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봉사활동을 시작하셨어요. 우리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새로운 꿈. 저는 이제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제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가족과 헤어진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최근에 재단을 설립했어요. 희망의 가족 재단이라고 해서 가족과 헤어진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상처는 치유될 수 있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건 꼭 피로 연결된 것만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당신의 진짜 가족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